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에서 고금리 상황까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래서 5대 은행이 이런 어떤 그물망 같은 규제와 고금리 상황 때문에 가계대출이 무려 2달 만에 계속적으로 감소 궤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계대출 은행이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일단은 수익률 부분, 영업이익률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뭐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궤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대출 자체가 감소해버리면 영업이익을 내야 하는 은행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감이 더해지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규제와 고금리, 충분히 주담대 금리를 더욱더 펌프질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금리는 4%대에서 지금 2%대로 은근슬쩍 내렸어요. 근데 지금 대출금리는 지금 4%대에서 지금 6%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갭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은행은 계속적으로 수익률을 무한 확장시켜 나갈 거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환율 변동성도 있죠. 그리고 부동산 규제 중에 대출 규제가 또 말뚝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은 상당 부분 제한이 된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현금의 흐름만 보면 된다. 현금이 지금 어느 정도 흘러 들어오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흘러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그 현금이 얼만큼 빠져나가고 있는가. 계속적인 유입을 견인하는 유출 현상인지, 아니면 유입이 차단된 채 무작정 탈출하는 그런 어떤 유출 양상인지, 이걸 이제 잘 살펴보기만 해도 앞으로 자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는 답이 뻔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주요 시중은행이 대출이 줄어버리면 당연히 대출이 준다는 얘기는 아파트를 살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파트 시장에 뭐가 없어져요? 현금이 사라지게 되죠. 대출 대부분 물고 들어와서 집을 사게 되는데 그 대출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지금 70%가량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비례하는 어떤 지표를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앞으로 집값 더 오를 거라는 근거 없는 이 호가세, 그리고 기대 심리 때문에 지금 마치 서울 아파트가 불장인 듯 착시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이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상당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계대출이 준다는 얘기는 특별히 주담대 대출이 줄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아무리 서울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의 기저에는 현금을 물고 유동성 이 부분이 조금 스탯이 잘 쌓여 나가야지만 아파트 시장 가치가 더 뛰어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란 얘기죠. 결국 가장 단편적인 팩트 측면에서 보자면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이 8,648억 줄었다는 얘기는 거래가 지금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쪽으로 유입될 현금 자체가 완전히 확 쪼그라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만 딱 보더라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망될 것인지 아이디어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 도식만 딱 갖고 있으면 앞으로 집값 자체가 상당 부분 가격 부분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지수만 찾아다니고 주위에서 오른다 하니까 포모 현상 느껴가지고 뭐 그냥 설레발 치듯이 집을 사버리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고점에 올리면 이거 내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재료가 부동산 시장은 다 소진이 돼버렸다.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1조 2천억 정도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많이 줄었고 2024년 3월 이후 처음이고요. 신용대출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3,472억 원. 그만큼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급전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 사람들이 결국 신용대출 통해 가지고 현금을 좀 만지길 원하고, 플러스 알파 신용대출 통해서도 또 뭐 한다? 그 대출로 집을 사려고 하는 또 수요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거래량 서울 매일매일 올라오는 스탯이죠. 169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1월 다 갔지 않습니까?
1월 지금 25일입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지금. 2,000건 될랑말랑하는 이 빈약한 거래량인데 당연히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줄어들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서울시에서 올라오는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지표보다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그냥 날 것입니다. 날 것. 그죠? 10억대로 지금 내려앉았어요. 평균 거래 금액. 14억 8천, 5천까지 갔었죠. 예, 그 정도로 이 작년 2월까지는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굉장히 15억 정도에 육박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10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5억 정도 갭이 생길 정도로. 자, 이렇게 단순하게 지표만 보더라도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리고 거래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거래 금액이 얼마나 터졌는지만 보더라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는지 뻔히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친다, 올라친다. 오늘 못 사면 너는 영원히 집을 못 살 거야. 이런 식으로 포모 현상 느끼게 사람들을 몰아가니까 매수세 자극하는 발언들 아닙니까, 이게. 결국 다 또 투기판적인 요소 또 재현될 가능성도 커져버리고 리스크는 고스란히 지금 매수자들이 다 떠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말들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실질적으로 또 양도세 중과 이제 사실상 부활이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SNS X를 보면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팩트 아닙니까? 완벽한 팩트죠, 이거는. 앞으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워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부활은 5월 9일 이후부터 다시 리세팅이 된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가면 이상해 보인다.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SNS를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어느 정도의 테두리는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통령의 아주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도 공공재에 가깝다, 집은.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다. 결국 다주택자들이 지금 홀드하고 있는 여러 이 집들, 결국 매물 출회 현상으로 또 다른 공급 루트가 될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에 새롭게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습니다.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면 새로운 어떤 공급 루트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기존에 지금 홀드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집이죠.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서둘러 가격을 내려서 매수자를 찾는 방향으로 간다면 가격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이고 공급량도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부활은 필연적인 어떤 과정으로 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서울 25개 구역이 토호제로 묶여 있습니다. 100일 안에 집을 못 팔아요. 그만큼 이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거래 허가만 지금 20일 걸려요. 자, 5월 9일까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많이 안 남았습니다. 3, 4개월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1월입니다. 4개월 걸린다고 치면 5월 초까지 지금 이걸 마감을 지어야 되는데 이 발등에 불 떨어진 거라니까. 근데 이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냥 넘어가겠지, 좀 봐주겠지, 아주 옛날에 그 젖은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빨리 서둘르셔야 돼요. 집값 떨어질라 매수자도 지금 관망하고 떨어질 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빨리빨리 집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낮춰서 내놔야 되기 때문에 집값 추이가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5월까지 집값 분수령이 확실하게 이쪽이냐 저쪽이냐 결정을 지을 것 같고, 지금 올라온 매물 건수를 보더라도 1월부터 지금 25일까지 56,000건 딱 지금 홀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라. 근데 눈치 빠른 다주택자들은 지금 벌써부터 팔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금매 시장에 나오는 이 급락 현상은 그만큼 집값을 파격적으로 낮춰서 빨리 내가 현금화 시켜서 빠져나가겠다라는 다주택자들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거다. 아니, 주식시장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로봇주 중에 가장 강세였던 휴림로봇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딴 거 없습니다. 다 팔아, 이렇게. 기관, 외국인 할 것 없이 그냥 매도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목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 현대차도 뭐 이제 전기자동차에서 로봇 대장주로 등극을 했는데 뭐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조금 조정기를 겪고 있는데 마이너스 4% 빠졌다. 이유가 뭘까요? 팔고 있잖아, 다. 10% 퉁퉁하고 있잖아. 빨간 거는 딱 한 건밖에 없네.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적으로 카카오베이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지금 이슈가 나와가지고 지난주에 30%뭐 급등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 당연히 71만 주를 샀어요. 71만 5천 주를 샀네. 기관에서. 이렇게 사주니까 종목이 그냥 껑충 뛰는 겁니다. 이게 자본시장의 원리예요. 돈이 들어오면 가치는 높아진다. 근데 지금 아파트 시장은 돈이 빠져나가는데 가치가 높아진다.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지. 왜곡됐다는 얘기죠. 가치 자체가 완전히 도깨비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언제 떨어지냐 언제 그런 어떤 이 막연한 관망만 하지 마시고 돈의 흐름만 쫓으시라. 그러면 분명히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5억 초과 아파트 거래량 4분의 1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시중은행에서 아파트 대출을 안 해줍니다. 25억 초과 얼마 나와요? 2억 나옵니다. 2억. 자, 보세요. 이렇게 자본이 그 공급 진원지,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쏴줄 수 있는 여력이 적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거래량 줄죠.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밑에 거래는 지금 폭발하고 있고 엄청난 지금 내공을 쌓아가고 있어서 앞으로 엄청난 이 거래 폭등 현상, 가격 폭등 현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서초구 25억 초과 아파트 거래량 77%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담보한도 추가로 계속해서 축소를 했기 때문에 6억에서 4억에서 2억까지. 그러니까 이걸 돈 앞에서 뭐 버틸 수 있는 장사 어디 있겠습니까? 규제 고금리까지 5대은행 가계대출 2년 거의 뭐 3년 만에 2달 연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 결국은 아파트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국민들이 70% 이상 대출을 물고 들어오는 그런 자산 시장입니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자산 시장의 무기가 될 수 있는 대출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아파트에 들어오느냐고요. 못 들어오는 거지. 당연히 은행의 대출금이 줄어버리면 아파트 거래량은 줄어들고 아파트 거래량 줄어드니까 거래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아주 당연한 공식들을 지금 다 외면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잖아요. 온몸으로. 다시 오른다고. 지금 대출자들 차주는 뭐 기준금리는 일단 한국은행에서 멈췄지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오히려 이제 추가 인상이 계속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지금 거래 동맥 경화 속에서 호가 지지세가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호가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기대 심리 위에 호가로 세워놓은 아파트 자체의 어떤 가치는 그냥 모래성과 같다.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지금 이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한 달 거래로 타임테이블을 쫙 늘려서 보면 서대문구 피어리스가 31억 3천, 이거는 뭐 증여로 보이기도 하고요. 신반포 2차 19억 5천 떨어졌습니다. 올림픽 패밀리 14억 8천, 한가람 9억 6천, 롯데캐슬 골드가 8억 5천, 롯데캐슬 아이비가 7억 6천 정도 떨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용산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까지 이 누적 하락도를 보면 굉장히 두꺼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용인시 9억 5천, 대주 피올에 9억, 운정신도시 7억 9천, 광교 중흥 S클래스 7억 5천, 동탄 린스트라우스 7억 4천, 의왕 백운 해링턴 플레이스가 6억 정도. 여기도 이제 한 달 정도 타임라인을 쭉 그어보면 역시 누적 하락도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 인천 역시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6억 이상 지금 떨어지는 5억도 있고요. 서구 쪽 굉장히 하락폭이 타임라인을 길게 잡아보면 누적 하락도는 굉장히 커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분석이 이제 탁 나오는, 그냥 가장 단순한 지표만 보더라도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를 우리 두 눈에 똑바로 보이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자꾸 뭐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하죠. 이상한 지표들, 올라가는 지표. 그리고 뭔가 주요 지역에서 굉장히 대박이 터질 듯한 어떤
엄청난 시세 차익이 찾아올 거라는 이상한 환상을 심어주면서 계속적으로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포들이 누구냐, 그죠? 결국은 다주택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양반들이 일단은 5월 9일까지는 집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 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집값을 조금이라도 더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 절대 고점에 물리면 부동산은 해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식은 구조대가 오기라도 합니다. 왜? 본전까지 회복이 되면 그거 팔고 나가면 되니까. 근데 부동산은 본전 따라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 정점 찍었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게 무게 때문에 계속적으로 처박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영끌들이 2021년에 집 사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들, 수익률 보지 못하고 계속 마이너스나 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조심조심 가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절대로 뭐 팔랑기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1000조 돌파하지 않았을까 시총이. 작년 이맘때 1월에 삼성전자가 얼마 했습니까? 거의 뭐 한 5만 원 하지 않았습니까? 요때 한 5천만 원만 여기 딱 박아뒀으면 1억 5천 벌었습니다. 왜? 3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의 이 복리 효과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5배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16만 원 했거든요. 작년 1월 달에. 여기 한 자기 목돈 한 5천만 박아뒀어도 2억 5천 벌었어요. 여기 더 뭐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전세 자금 빼가지고 여기 올인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우리 구독자 중에 5억을 때려 넣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5억 25억 벌었습니다. 부자 됐지. 그죠? 여기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이런 식으로 유동성의 흐름이 엄청나게 크니까 뭐 굉장한 어떤 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시장으로 지금 황금 연못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지금 코스피는 지금 고점이라고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진입하시더라도. 얼마나 올라갈지 이게 지금 너무 고점 인식이 피로도가 좀 높아가지고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1년 전에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돈 많이 벌었겠죠. 하여간 잘 살펴보시고 아파트 시장은 확실히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 기억하신다면 리스크 최대한 피하고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재명 대통령의 SNS의 언급, 결국은 양도세 부활시키겠다라는 또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강력한 어조로 지금 SNS에 글을 띄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들이 정말 눈썹이 휘날리도록 매물 출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 매물 10만 건은 뭐 훌쩍 넘어갈 것 같고요. 가격을 던지면서 나올 가능성도 없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을 예정이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도 잘 살펴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아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5번 프라목토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